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데이 치과 교정과 대표원장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이나 동료들 중에 약간 주걱턱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죠.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교정 치료로 그런 게 먼저 개선이 되고 좀 좋아지는 면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걱턱이라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사실 하악 전돌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하악 전돌증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수술을 권했어요. 소위 말하는 양악 수술이죠. 말도 많고 그런 양악 수술인데, 요즘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교정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래턱이 나왔다고 호소해서 오시는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님이나 친척들 같이 오신 분들은 네가 뭐가 나왔냐, 이렇게 막 같은 가족 내에서 또 의견이 갈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그 본인한테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상처가 있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케어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턱이 좀 들어가거나 아래턱이 좀 나온 그런 하악 전돌증의 경우에는 치열에 반영이 돼요. 저희 이제 골격증 부조화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치열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큰 모형을 치아 모형 갖고 왔는데, 아래턱이 좀 나온 경우에는 치열도 약간 이렇게 끝끼리 몰리는, 이게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윗 치열이 아래 치열보다 오히려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반대 교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단교합 또는 반대교합을 갖고 있으면 잘 끊어먹을 수 없다든지, 그리고 발음이 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보기도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악 전돌증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치료는 양악 수술이죠.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악 수술이라는 게 좀 많은 사람들이 다 너무 위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좀 반대교합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를 저희는 절충치료라고 해요. 사실 이 절충치료, 교정치료가 아주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반대로 불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차선으로 절충치료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항상 약간의 어떤 하악 전돌증, 주걱턱 경향, 이런 게 인상에서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인상, 어떤 외모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이런 의견들이 되게 틀려요. 특히 서양 같은, 미국 같은데 그런 곳에서는 남자는 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도 있을 정도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거든요. 드루 베리모어라고. 아래턱이 굉장히 길어요. 코와 턱 사이에 입이 이렇게 너무 들어간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이걸 합숙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연히 학술 용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드루 베리모어나 키에라 나이틀리 이런 배우들, 여배우들 성형외과에 찾아가면 양악 수술 하자고, 아래턱 넣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경우가 틀려요. 좀 작은 턱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연예인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약간 작은 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아래턱의 길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래 치열만 뒤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절충치료 후엔 아래턱 끝은 조금 더 나와 보일 수 있어요. 교정만으로 한다면. 여성분들에게는 절충치료보다는 한번 수술도 좀 생각해 보셔라, 이런 어떤 권유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죠. 네, 그래서 교정만으로 이제 이런 약간 하악 전돌증을 해결할 때, 일단은 17,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다 사랑니들이 제 생각에 한 10명 중에 8, 9명은 사랑니를 다 갖고 있거든요. 구강 내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뼈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아래 치열을 뒤로 밀어 넣어줘야 돼요. 좀 반대교합 심한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 2개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 사랑니를 다 제거하고요, 발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큰 기저골에 이런 무시무시한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걸 먼저 심고, 사랑니를 뺀 방향으로 아래 치열을 다 뒤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식으로 교정했고요. 10년 전 정도부터는 미니스크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게 치조골 정도에 심어가지고 환자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술식 자체도 미니 스크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와 증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절단 교합 같은 경우인데요.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고 윗니와 아랫니가 약간 싸우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좀 보호하듯이 이렇게 덮어줘야만 앞니를 뭐 이렇게 기능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사진처럼 이렇게 맞물리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어금니 쪽에 약간 이렇게 스크루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약간 스크루가 있고요. 이쪽 사진에서도 여기 약간 스크루가 있죠. 이 스크루를 이용해서 아래 치열을 노젓듯이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 약간의 그물 같은 투명한 어떤 고무줄이 이걸로 뒤쪽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비해서 점점 아래 치열이 뒤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정도가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치를 다 떼고 이렇게 처음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윗니가 아랫니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덮고 웃을 때 좀 윗니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그래서 좀 젊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은 윗니가 아랫니를 잘 못 덮고요. 이쪽에서 마찬가지고 송곳니끼리 굉장히 서로 먼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미드라인이 약간은 좀 한쪽으로 더 치우쳐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미드라인도 윗니와 정중선과 아래 정중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가 끝났을 경우고요. 조금 아까 전에 사진과 비교하면 미드라인도 이제 어느 정도 맞게 되고 윗니가 아랫니 덮는 그 모양이 여기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래 치아가 좀 뒤로 쓰러진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정만으로 이런 하악 전돌증, 반대교합을 개선할 때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이죠. 인상에서 효과를 보시면 윗니보다 아랫니가 나올 경우에는 좀 아랫니가 너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윗니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인상,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아주 심한 반대교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마일드한 하악 전돌증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쪽이 좀 많이 앞으로 나온 반대교합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렇게 절충 치료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아래 치열 밑에 쪽 잇몸에 이렇게 스크루가 다 심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스크루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치료 전후 사진 보시면 이 아래 치아가 이제는 윗니의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좀 심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사실 수술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반대로 울리면은 지금 아래 치열이 위에 치열보다 한참 앞에 있거든요. 이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윗니가 아래니 덮지 못하면 아래 치아 앞니들이 이렇게 위로 솟구치기 시작해요.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점점 더 솟구쳐서 앙 다물었을 때 윗니를 아랫니가 아예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 정도의 괴리면 위턱과 아래턱의 실제적인 골격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엑스레이 같은 걸로 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쓰러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앞니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당신이 제 조카라면 저는 강력하게 수술을 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윗니와 아랫니가 그냥 맞게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교정만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정말 절충 오브 절충이거든요. 환자의 기대치도 낮을 수밖에 없고 저도 이걸 이제 완벽하게 윗니가 아래 덮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의 이 반대로 물린 걸 이제 어느 정도만 개선하는 그런 걸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아래 치열만 뒤로 당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위 치열도 앞으로 꺼집어 내줘야 돼요. 그 두 개를 동시에 해야만 이 골격적인 괴리는 겨우겨우 절충 치료라도 가능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크루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래 치열만 뒤로 당기기 시작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위에도 이렇게 스크루를 심어가지고 양쪽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그래서 아래 치열은 뒤로 당기고 위에 치열은 앞으로 내는, 물론 이제 이 모든 게 다 스크루라는 어떤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비해서는 윗니보다 아랫니가 뒤로 들어가는 치료 중간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 끝났을 때예요. 처음과 비교하면 심하게 좀 아래치열이 나와 있던 것이 끝날 때 보면은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를 이제 덮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하지만 굉장히 아래 앞니는 뒤로 쓰러져 있겠죠. 오늘은 약간 아래 하악 전돌증이 있고 반대기업을 갖고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절단기업을 갖고 있다거나 이럴 때 교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절충 치료를 시행하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물리고 있는 상태는 일단 결코 정상적이나 보통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해서 개선을 꼭 시켜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교정인 치료라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데 예뻐지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절단교합이나 반대교합은 그런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교합을 갖고 잘 씹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놔두고 20대, 30대 이렇게 흘러가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엔 더 고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빠르게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좀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 코멘트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